숨 막히는 정적.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강세현 실장의 자신감 넘치고 매끄러운 목소리가 최고급 호텔 컨퍼런스룸을 유려하게 채우고 있었지만 지금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모든 것이 얼어붙어 있었다. 초대형 스크린에는 화려하게 디자인된 시안들 대신 그의 추악한 음모와 거짓을 낱낱이 드러내는 증거들이 차례차례 떠올랐다. 김나오미는 마이크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그녀의 심장 박동 소리가 귀에 왕왕 울릴 정도로 거대했지만 이상하게도 목소리는 한없이 차분하고 강단 있게 흘러나왔다.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릴 것은 이 프로젝트의 진짜 시작과 그 치열했던 과정, 그리고 강세현 실장님께서 그토록 열정적으로 말씀하신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크리에이티브의 실체가 과연 누구의 머리와 손끝에서 비롯되었는지에 대한 명백한 진실입니다. 나오미의 깊고 단단한 시선은 정면에 앉은 미래그룹의 최고 경영진들과 믿을 수 없다는 듯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자신을 쏘아보는 강세현 실장, 그리고 이미 사색이 되어버린 크리에이트 서울의 허 대표를 차례로 훑었다. 그녀의 뇌리에는 낯선 땅, 대한민국 서울에 첫 발을 내디뎠던 그날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미국 뉴욕의 잘나가는 디자인 에이전시에서 촉망받는 시니어 디자이너로 활동하던 나오미에게 한국행은 일종의 커다란 모험이자 자신의 반쪽 뿌리를 찾아 떠나는 중요한 여정이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그녀는 늘 자신의 경계인적 정체성에 대해 깊이 고민해왔다. 아버지의 나라, 그곳에서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쳐 보이고 어쩌면 자신과 같은 또 다른 경계인들에게 작은 영감이라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과 뜨거운 열망이 그녀를 서울로 이끌었다. 그리고 마침내 국내 디자인 업계에서 최고로 손꼽히는 크리에이트 서울의 핵심팀, 크리에이티브 셋팀의 경력직 디자이너로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 그녀는 세상을 다 얻은 듯 가슴 벅찬 기쁨을 느꼈다. 입사 첫날 나오미는 자신이 가장 아끼는 어머니가 물려주신 아프리카 전통 문양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실크 스카프를 정갈한 블랙 수트 위에 포인트로 두르고 회사 로비에 들어섰다. 탐스럽고 풍성한 검은 곱슬머리는 어깨 아래로 자연스럽게 흘러내렸고 건강하게 빛나는 깊은 초콜릿빛 피부는 그녀의 지적이고 이국적인 매력을 한층 더 돋보이게 했다. 당당하게 편 어깨와 자신감 넘치는 발걸음, 그리고 누구에게나 먼저 건네는 환한 미소. 하지만 서울 강남의 번화가 한복판, 트렌드를 창조하고 이끌어간다는 이 세련된 공간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그녀를 향해 쏟아지는 시선들은 결코 편안하지만은 않았다. 노골적인 호기심, 숨기지 않는 놀라움, 그리고 알 수 없는 미묘한 경계심과 불편함이 뒤섞인 눈빛들이었다. 마치 동물원의 철창 안에 갇힌 희귀하고 낯선 동물을 처음 발견한 사람들처럼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거나 뒤에서 소리 죽여 수군거리는 무례한 시선들도 적지 않았다. 한국 사회의 획일화된 미의 기준에서 한참이나 벗어난 그녀의 존재는 개성과 창의성을 그 무엇보다 중요시한다는 이곳에서조차 아직은 낯설고 이질적인, 그래서 어쩌면 불편한 풍경이었던 것이다. 그녀의 자리는 넓게 트인 오픈 스페이스 사무실의 한가운데, 그것도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배정되었다. 주변의 동료들은 의식적으로 그녀를 흘끔거리며 서로 눈짓을 교환했고 몇몇은 파티션 너머로 소리 죽여 그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듯했다. 나오미는 애써 밝고 명랑한 표정을 지으며 먼저 다가가 인사를 건넸지만 돌아오는 반응은 대부분 어색한 미소이거나 지극히 사무적인 짧은 대답뿐이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유리벽이 그녀와 그들 사이에 존재하는 것만 같았다. 그때 쩌렁쩌렁 울리는 목소리와 함께 위압적인 풍채의 한 남자가 그녀에게 성큼성큼 다가왔다. 바로 나오미가 속한 크리에이티브 3팀을 총괄하는 강세현 실장이었다. 아, 새로 배치된 김나오미 씨. 그는 날카로운 눈으로 나오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마치 값비싼 물건 감정하듯 훑어보며 말했다. 그의 눈빛에는 손목에 번쩍이는 값비싼 스위스제 명품 시계와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완벽하게 다려진 최고급 브랜드의 셔츠만큼이나 차갑고 날카로운 오만함이 가득 서려 있었다. 생각했던 것보다 개성이 아주 강렬하네. 포트폴리오는 인상적이었는데 실물은 뭐랄까.
우리 회사 분위기하고는 좀 많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앞으로 잘 해낼 수 있겠어요, 나오미 씨? 그의 말은 겉으로는 부드러운 질문의 형태를 취하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나오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폄하하는 듯한 명백한 비아냥거림과 무시가 담겨 있었다. 나오미는 순간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며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을 느꼈지만 곧 심호흡을 하며 평정심을 되찾았다. 그리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또렷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실장님. 우려하시는 일 없도록 반드시 실력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강세연은 피식 코웃음을 치며 거만하게 고개를 까딱이고는 자신의 사무실로 휙 돌아섰다. 나오미는 그의 싸늘한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며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움켜쥐었다. 두고 보세요, 강세연 씨. 당신의 그 오만하고 편협한 코를 내 실력으로 반드시 납작하게 눌러주고 말 테니까. 그나마 숨통이 트이는 것은 직속 상사이자 팀 내 파트장인 박선영 팀장의 존재였다. 40대 초반의 그녀는 화려하거나 요란한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지적이고 반듯하며 누구에게나 신뢰감을 주는 단단한 분위기를 풍겼다. 나오미의 경력과 포트폴리오를 꼼꼼하게 검토했던 그녀는 나오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뛰어난 실력,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작업물에 담긴 진정성에 대한 깊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나오미 씨, 우리 팀에 온 걸 진심으로 환영해요. 나오미 씨의 포트폴리오를 보고 대표님께 직접 추천했어요. 우리 팀에, 아니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창의적인 인재라는 강한 확신이 들었거든요. 박 팀장의 따뜻하고 진심 어린 미소와 환영의 말은 나오미에게 마치 오랜 가뭄 끝에 만난 단비처럼 느껴졌다. 여기는 능력만 있으면 누구든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곳이에요. 적어도 내가 있는 이 팀에서는 그렇게 만들 거예요. 그러니 너무 위축되거나 주눅들지 말고 나오미 씨가 가진 모든 역량을 마음껏 펼쳐 보여주세요. 하지만 강세연의 교묘하고 집요한 텃세와 견제는 나오미의 기대와 희망을 여지없이 무너뜨리기 시작했다. 그는 마치 나오미의 존재 자체가 자신의 심기를 건드린다는 듯 사사건건 그녀를 무시하고 업무적으로 고립시키려 했다. 대형 화장품 브랜드인 아모르 퍼시픽의 신제품 런칭을 위한 대규모 경쟁 프레젠테이션 프로젝트 팀에 나오미가 핵심 멤버로 합류하게 되자 그는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내며 그녀의 능력을 폄하했다. 나오미는 며칠 밤을 꼬박 세워 준비한 한국 전통의 오방색과 단청 문양을 현대적인 미니멀리즘으로 재해석한 혁신적이고 파격적인 아이디어를 팀 전체 회의에서 열정적으로 발표했다. 젊은 세대의 트렌드를 정확히 꿰뚫어 보면서도 한국적인 정체성을 잃지 않은 그녀의 아이디어에 팀원들 사이에서는 나지막한 감탄사가 터져나왔고 박선영 팀장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하지만 강세연은 처음부터 끝까지 팔짱을 낀 채 냉소적이고 비판적인 표정으로 일관했다. 아이디어 자체의 신선함은 인정하겠는데 너무 실험적이고 난해하지 않나? 우리 클라이언트가 과연 이렇게까지 파격적이고 예술적인 컨셉을 선뜻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인데, 그리고 이건 우리 브랜드가 지금까지 쌓아온 고급스럽고 대중적인 이미지와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어. 자칫하면 핵심 타겟 고객층에게 불필요한 혼란과 거부감만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 경험상으로는 그래. 그의 지적은 합리적인 비판이나 건설적인 피드백이라기보다는 어떻게든 나오미의 아이디어를 깎아내리고 흠집을 내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였다. 나오미는 잠시 숨을 골랐다가 그의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하며 자신의 아이디어가 가진 시장 경쟁력과 확장 가능성, 그리고 무엇보다 브랜드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잠재력에 대해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했다. 그녀의 검은 눈동자는 흔들림 없이 확신으로 빛났고 목소리에는 자신의 아이디어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자부심이 실려 있었다. 하지만 강세연은 그녀의 말을 중간에 거칠게 끊으며 일축했다. 됐어요, 김나오미 씨. 그건 어디까지나 나오미 씨의 희망사항이고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아요. 내 오랜 경험상 이런 식의 리스크가 큰 보험은 결국 실패로 끝나기 마련이야. 좀 더 대중적이면서도 검증된 안전한 방향으로 컨셉을 전면 수정해서 다시 가져와 봐요. 결국 나오미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제대로 된 심층론이나 추가 발전의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강세연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인해 묵살될 위기에 처했다. 회의실을 나오는 나오미의 발걸음은 마치 무거운 쇳덩이를 매단 것처럼 천근만근 무거웠다. 그녀의 어깨는 힘없이 축 처져 있었다. 통유리창 밖으로 펼쳐진 화려하고 역동적인 강남의 빌딩 숲이 오늘따라 마치 거대하고 차가운 감옥의 창살처럼 느껴졌다. 이것이 과연 내가 그토록 동경했던 한국 사회의 진짜 모습이란 말인가? 실력과 열정보다는 편견과 선입견이 모든 것을 결정짓는 곳이란 말인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씁쓸함과 함께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뜨겁게 치밀어 올랐다. 그날 밤 나오미는 지친 몸과 마음에도 불구하고 퇴근하지 않고 홀로 텅 빈 사무실에 남았다. 자신의 아이디어를 처음부터 다시 꼼꼼하게 검토하고 관련된 시장 조사 자료와 경쟁사 분석 보고서를 샅샅이 훑어보며 자신의 아이디어가 가진 객관적인 강점과 차별점을 더욱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정리했다. 그녀의 섬세하고 날카로운 손길이 닿을 때마다 아이디어는 더욱 견고해지고 세련되어졌으며 누구라도 반박하기 어려운 논리적인 설득력을 더해갔다. 창밖이 희미하게 밝아올 무렵이 되어서야 그녀는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딱딱한 사무실 책상에 머리를 기댄 채 잠시 눈을 붙였다. 꿈속에서조차 그녀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열정적으로 설명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오미는 밤샘 작업으로 킥한 눈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결연한 표정으로 박선영 팀장의 사무실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다. 팀장님, 잠시 시간 괜찮으실까요? 어제 미처 다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요. 그녀는 밤새도록 공들여 다듬고 보완한 자료들을 박 팀장의 책상 위에 정갈하게 펼쳐놓으며 어제 팀 회의에서 강세연의 일방적인 반대로 인해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던 자신의 아이디어의 핵심 가치와 구체적인 실행 전략, 그리고 기대 효과에 대해 차분하면서도 열정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하기 시작했다. 나오미의 눈빛에는 잠 못 이룬 피곤함 대신 자신의 아이디어에 대한 흔들림 없는 확신과 간절함이 가득 담겨 있었다. 박 팀장은 말없이 커피잔을 든 채 나오미의 설명을 처음부터 끝까지 진지하게 경청했다. 때로는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을 표시하기도 했고, 때로는 날카롭고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던져 나오미의 생각을 더욱 깊이 있게 이끌어내기도 했다. 그것은 결코 나오미를 시험하거나 압박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녀의 아이디어가 가진 진정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함께 발전시켜 나가기 위함이었다. 마침내 나오미의 열정적인 설명이 모두 끝나자 박 팀장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긴 듯 침묵을 지키다가 이윽고 결심이 선 듯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좋아요, 나오미 씨. 다시 들어보니 이 아이디어 정말 매력적이고 설득력이 있네요. 내가 보기엔 충분히 승산이 있고 우리 회사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는 잠재력이 어마어마해요. 강 실장님께는 내가 오늘 중으로 다시 한번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설득해 볼게요. 그리고 만약 정 안 된다면 클라이언트에게 직접 제안해서 평가를 받아볼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든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죠. 나오미 씨는 아무 걱정 말고 이 아이디어를 더욱 완벽하게 발전시키는 데만 집중해요. 박선영 팀장의 전폭적이고 적극적인 지지 덕분에 나오미의 사장될 뻔했던 아이디어는 극적으로 기사회생할 수 있는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보게 되었다. 며칠 후 박 팀장의 끈질긴 설득과 중재 노력 끝에 아모르퍼시픽의 마케팅 담당 임원들과의 비공식적인 아이디어 설명 자리가 극적으로 마련되었고, 나오미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클라이언트에게 직접 발표하고 평가받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녀는 지난 며칠 동안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 보완하고 발전시킨 발표 자료를 들고 약간의 긴장감과 함께 설레는 마음으로 발표장에 들어섰다. 그리고 그녀는 떨지 않고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자신의 아이디어에 담긴 철학과 비전, 그리고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열정적으로 설명해 나갔다. 결과는 기대 이상으로 대성공이었다. 아모르퍼시픽의 담당 임원들은 나오미의 혁신적이고 설득력 있는 아이디어와 뛰어난 프레젠테이션 능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현장에서 즉시 그녀의 컨셉을 기반으로 신제품 런칭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 예상치 못한 성공은 나오미에게 팀 내에서 자신의 실력을 확실하게 인정받고 입지를 다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듯 보였다. 하지만 이것은 동시에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고 위기감을 느낀 강세연의 더욱더 노골적이고 집요한 질투와 괴롭힘의 시작을 알리는 불길한 서곡에 불과했다. 강세연은 나오미가 자신의 예상과 달리 클라이언트로부터 직접적인 인정을 받고 회사 내에서 주목받기 시작하자 참을 수 없는 질투심과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더 이상 나오미의 존재를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더욱더 교묘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그녀를 고립시키고 업무적으로 실패하게 만들기로 작정했다. 그는 나오미에게 의도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잡무나 성공 가능성이 낮은 프로젝트들만 잔뜩 떠넘겨 정작 그녀가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중요한 프로젝트에는 참여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도록 철저히 방해했다. 또한 팀원들 앞에서는 마치 나오미를 아끼고 챙겨주는 것처럼 위선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단둘이 있을 때나 팀 내부 메신저를 통해서는 그녀의 외모, 말투, 옷차림, 심지어는 그녀의 출신 배경과 가족관계까지 들먹이며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조롱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나오미 씨, 오늘 그 머리 꼭 사자갈기 같네. 좀 단정하게 묶고 다니는 게 어때? 클라이언트 미팅 때마다 내가 다 신경 쓰여서 미치겠어. 아니, 한국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자기가 한국 사람 다 된 것처럼 그렇게 거침없이 말하는 거야. 듣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억양도 좀 웃기고 가끔은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도 힘들 때가 많다고. 뭐 그래도 용케 내 말은 알아듣는 것 같으니 다행이지만. 솔직히 말해서 나오미 씨 같은 스타일은 우리 회사, 특히 우리 팀 분위기랑은 좀 많이 안 어울리는 거 알죠? 능력 있는 건 나도 어느 정도 인정하겠는데 이 바닥에서는 보이는 이미지도 실력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실력보다 더 중요하거든. 자기 관리도 좀 하고 그래요. 프로 디자이너라면. 그의 말들은 날카롭게 벼려진 유리 조각처럼 매일같이 나오미의 여린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내며 잔인하게 박혀들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뜨거운 분노가 용암처럼 부글부글 끓어올랐지만 여기서 섣불리 감정을 터뜨렸다가는 오히려 그의 계략에 말려들어 더욱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될 뿐이라는 것을 그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나오미는 꾹 참았다. 대신 그녀는 그의 모든 비열한 언행과 부당한 처사들을 이전보다 더욱더 꼼꼼하고 집요하게 기록하고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가 자신에게 했던 모든 모욕적인 발언들, 부당한 업무 지시 내용들, 그리고 그것들이 이루어졌던 정확한 날짜, 시간, 장소, 심지어 주변에 함께 있었던 동료들의 이름까지. 그의 목소리가 담긴 모든 대화는 손목시계형 녹음기를 이용해 몰래 녹음했고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내용이 담긴 메신저 대화는 하나도 빠짐없이 캡처해서 날짜별로 정리하여 개인 클라우드에 안전하게 저장해 두었다. 그녀의 개인 노트북 한쪽 구석에 숨겨져 있던 강세연 만행 대응 파일이라는 이름의 폴더는 그렇게 매일매일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채워져 가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기록의 축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불의와 편견에 맞서 싸우기 위한 그녀만의 처절하고도 외로운 투쟁의 생생한 역사이자 언젠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결정적인 증거들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내부 직원들만 사용하는 익명 게시판인 블라인드의 크리에이트 서울 채널에 우리 회사 C팀 K모 디자이너, 실력은 하나도 없으면서 외국물 좀 먹었다고 온갖 갑질의 동료들 무시? 심지어 자기 관리도 전혀 안 돼서 주변 사람들한테 민폐까지 끼친다는데 이거 진짜임? 이라는 매우 자극적이고 악의적인 제목의 글 하나가 게시되었다. 누가 봐도 명백히 나오미를 겨냥해서 작성된 글이었다. 내용은 차마 입에 담기조차 힘들 정도로 심각한 수준의 인신공격과 전혀 사실무근의 허위 비방으로 가득 차 있었다. 댓글창에는 더욱더 가관이었다. 나오미의 외모를 조롱하는 글, 그녀의 인종을 비하하는 글, 심지어 그녀의 사생활에 대한 근거 없는 루머까지. 익명성이라는 비겁한 가면 뒤에 숨은 잔인하고 추악한 말들이 날카로운 비수처럼 날아와 나오미의 심장을 사정없이 난도질했다. 나오미는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 스크롤을 내리다가 결국 참지 못하고 노트북을 거칠게 덮어버렸다. 숨이 턱 막히고 눈앞이 아찔하게 캄캄해졌다.
온몸의 피가 싸늘하게 식어버리는 듯한 극심한 공포감과 함께 주체할 수 없는 깊은 절망감이 그녀를 덮쳐왔다. 아무리 강인한 척, 괜찮은 척 스스로를 다독여왔지만 그녀 역시 여리고 상처받기 쉬운 한 명의 인간일 뿐이었다. 그날 나오미는 입사 후 처음으로 회사에 병가를 내고 일찍 집으로 돌아왔다. 텅 비어있는 차가운 원룸 안에서 그녀는 침대에 쓰러져 한참 동안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흐느껴 울었다. 뉴욕에서 디자인 회사에 다닐 때 겪었던 인종차별의 아픈 기억들, 그리고 그토록 동경했던 아버지의 나라 한국에 와서까지 매일같이 겪어야 하는 이 지긋지긋한 외모에 대한 편견과 차별, 마치 벗어나려고 발버둥 칠수록 더욱더 깊이 빠져드는 거대한 수렁에 갇힌 기분이었다. 내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 내가 왜 이런 부당한 고통을 계속해서 당해야만 하는 걸까? 단지 다른 사람들과 조금 다르게 생겼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녀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듯했다. 그때 침대 옆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스마트폰이 가만히 진동하기 시작했다. 발신자는 박선영 팀장이었다. 나오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떨리는 손으로 간신히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나오미 씨, 괜찮아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혹시 블라인드 게시판 글 봤어요? 박 팀장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안타까움이 가득 묻어났다. 나오미는 차마 대답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눈물을 터뜨렸다. 나오미 씨, 제발 그런 쓰레기 같은 글에 신경 쓰지 말아요. 누가 그런 짓을 했는지 내가 반드시 밝혀낼 테니까. 그리고 회사에도 정식으로 문제 제기해서 저런 악의적인 글 올린 사람 찾아내서 반드시 법적인 책임까지 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 씨는 아무 걱정 말고 오늘은 푹 쉬어요. 알았죠? 박 팀장의 단호하면서도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목소리에 나오미는 절망의 늪에서 간신히 빠져나올 한 줄기 가느다란 희망의 빛을 발견한 것 같았다. 그녀는 흐르는 눈물을 황급히 닦아내고 다시 한번 마음을 굳게 다잡았다. 그래,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어. 저들이 원하는 건 바로 내가 이렇게 좌절하고 포기하는 모습일 거야. 하지만 난 그렇게 약하지 않아. 절대로 저들의 뜻대로 되지는 않을 거야. 나오미는 곧바로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인권 변호사 친구에게 연락하여 블라인드 게시판에 올라온 악의적인 글 작성자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죄, 고소 등 법적 대응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문의했다. 동시에 회사 감사팀과 인사팀에도 이 사실을 즉시 알리고 해당 게시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징계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서 외롭게 싸우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녀 곁에는 박선영 팀장이라는 든든하고 정의로운 지원군이 있었고 무엇보다 그녀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강인하고 불굴의 투지가 다시 한번 거친 불꽃처럼 활활 타오르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녀의 책상 위 한켠에 놓인 먼지가 희끗하게 쌓여있던 Stay Gold라는 문구가 새겨진 작은 액자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고 밝게 빛나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크리에이트 서울의 명운, 아니 어쩌면 존폐 자체가 걸린 엄청난 규모의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자 재계 서열 최상위권에 속하는 미래그룹의 신규 친환경 뷰티 브랜드 런칭을 위한 대규모 경쟁 프레젠테이션 프로젝트였다. 연간 예상 매출액만 수천억 원에 달하고 성공할 경우 업계의 판도를 뒤바꿀 수도 있는 그야말로 모든 디자인 에이전시들이 사활을 걸고 탐내는 초대형 계약이었다. 크리에이트 서울 역시 이 프로젝트 수주에 회사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했다. 수차례의 치열한 내부 아이디어 경쟁과 심사를 거친 끝에 프로젝트 전체를 총괄하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의 자리는 놀랍게도 김나오미에게 돌아갔다. 그녀가 과거 아모르 퍼시픽 프로젝트에서 보여주었던 혁신적이고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뛰어난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클라이언트와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회사 최고 경영진으로부터 매우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였다. 당연히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강세현은 이 예상치 못한 결과에 대한 엄청난 충격과 함께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질투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그의 입가에는 여전히 가식적인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의 두 눈에서는 마치 독사를 만난 듯 이글거리는 살기와 섬뜩한 질투심이 번뜩이고 있었다.
나오미는 어깨를 짓누르는 엄청난 중압감과 함께 동시에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쳐 보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었다는 사실에 가슴 벅찬 설렘을 느꼈다. 그녀는 지속 가능한 아름다움, 자연과의 진정한 공존이라는 미래그룹의 새로운 브랜드 철학을 깊이 연구하고 분석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단순한 제품 디자인을 넘어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브랜드 스토리를 만들어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한국의 전통적인 미학에서 영감을 얻은 달 항아리의 유려한 곡선과 조각보의 다채로운 색감을 현대적인 미니멀리즘과 결합하고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친환경 신소재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맞춤형 피부 진단 기술 등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이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독창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컨셉을 구체화해 나갔다. 그녀의 아이디어는 내부 시사에서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들로부터 전례 없는 극찬을 받았고 미래그룹의 프로젝트 담당자들 역시 나오미의 깊이 있는 통찰력과 감각적이고 세련된 디자인 결과물에 크게 만족하며 전폭적인 신뢰와 지지를 보냈다. 나오미는 연일 계속되는 야근과 주말 출근의 강행군 속에서도 지친 기색 하나 없이 특유의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팀원들을 격려하고 독려하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갔다. 그녀의 뜨거운 열정과 헌신적인 노력은 팀 전체의 강력한 동기부여와 함께 긍정적인 활력을 불어넣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강세연의 비열하고 집요한 방해 공작은 나오미가 프로젝트를 총괄하게 되면서 더욱더 치밀하고 악랄한 형태로 진화했다. 그는 나오미가 미래그룹과의 중요한 외부 미팅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일부러 다른 긴급하고 사소한 업무를 지시하여 시간을 빼앗거나 그녀가 요청한 핵심 데이터나 시장 분석 자료를 의도적으로 누락시키거나 혹은 마감 기한이 임박해서야 오류가 가득한 형태로 전달하는 등 온갖 비열한 수단을 동원하여 사사건건 그녀의 발목을 잡고 프로젝트 진행을 방해했다. 심지어는 미래그룹 내부에 있는 자신과 오랜 기간 친분을 유지해온 고위 임원을 통해 나오미가 제안한 핵심 아이디어나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미리 몰래 빼돌리려 하거나 그녀의 리더십이나 업무 스타일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들을 의도적으로 퍼뜨리려는 파렴치한 시도까지 서슴지 않았다. 그의 유일하고도 분명한 목표는 단 하나. 어떻게든 나오미를 이 프로젝트에서 실패하게 만들고 자신이 그 공을 가로채어 화려하게 제기하는 것이었다. 박선영 팀장은 더 이상 강세연의 이러한 사악하고 파괴적인 행동들을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과거 강세연이 비슷한 방식으로 다른 유능한 동료 디자이너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성과를 가로채려 했던 여러 건의 정황 증거들을 은밀하면서도 치밀하게 수집하기 시작했다. 과거에 그에게 피해를 입었던 동료 디자이너들의 구체적인 증언들, 회사 내부 감사팀의 익명으로 접수되었으나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덮여버렸던 관련 자료들, 그리고 강세연과 미래그룹 내부의 특정 임원 간의 부적절하고 의심스러운 접촉 정황이 담긴 통신 기록까지. 박 팀장은 자신이 밤낮으로 발로 뛰며 어렵게 확보한 결정적인 자료들을 나오미에게 조용히 보여주며 단호하게 말했다. 나오미 씨, 강 실장, 저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위험하고 교활한 인물이에요. 이번 미래그룹 프로젝트 정말 한순간도 긴장을 늦춰서는 안 돼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는 말아요. 내가 나오미 씨 뒤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확실하게 받쳐줄 테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겨야만 하고요. 나오미는 박 팀장의 굳건하고 흔들림 없는 지지와 신뢰에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겁게 젖어드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아무리 어둡고 긴 터널이라 할지라도 정의는 반드시 살아있음을, 그리고 진실은 결코 영원히 가려질 수 없음을 그녀는 굳게 믿었다. 드디어 운명의 날, 미래그룹 본사에서 열리는 최종 경쟁 프레젠테이션 날이 밝았다. 나오미는 지난 몇 달 동안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준비한 발표 자료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꼼꼼하게 점검하며 가쁘게 뛰는 심장을 진정시키려 했었다. 지난 몇 달간의 피와 땀, 그리고 눈물과 열정이 마침내 결실을 맺는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미래그룹 본사의 최상층에 위치한 대형 컨퍼런스 룸에는
크리에이트 서울의 허 대표를 비롯한 주요 임원진 전원과 미래그룹의 창업주이자 명예회장인 최태준 회장을 필두로 한 최고 경영진들이 모두 빠짐없이 참석해 있었다. 이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에 따라 두 회사의 미래가 결정될 수도 있는 그야말로 한치의 양보도 없는 살얼음판 같은 팽팽한 긴장감이 회의실 전체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발표 순서는 아이러니하게도 강세현 실장이 먼저였다. 그는 이번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시장 환경 분석과 미래 예측,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거시적인 브랜드 마케팅 전략에 대해 발표하기로 되어 있었다. 나오미는 그 다음 순서로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크리에이티브 컨셉과 혁신적인 디자인 시안들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강세현은 마치 자신이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유일한 구원자이자 해결사인 것처럼 최고급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의 맞춤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고 자신감 넘치는 오만한 표정으로 가볍게 단상 위로 올라섰다. 그의 손에는 나오미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혼신의 힘을 다해 작업했던 핵심 아이디어와 독창적인 디자인 요소들이 마치 처음부터 자신의 창작물이었던 것처럼 교묘하게 편집되고 포장된 프레젠테이션 자료들이 가득 담겨 있었다. 충격적이게도 그 화려하고 방대한 분량의 발표 자료, 그 어디에도 정작 이 모든 것을 창조해낸 나오미의 이름은 단 한 글자, 단 한 줄도 언급되어 있지 않았다. 강세현은 마치 물 만난 고기처럼 특유의 유창하고 현란한 언변과 과장된 제스처를 능수능란하게 섞어가며 조금의 막힘도 없이 능숙하게 발표를 이어나갔다. 그는 나오미가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고뇌하고 창조해낸 독창적인 아이디어들을 마치 자신이 처음부터 모든 것을 구상하고 치밀하게 발전시킨 것처럼 뻔뻔스럽게 설명했고, 나오미가 한국의 전통 미학과 현대적인 감각을 절묘하게 결합하여 만들어낸 혁신적이고 아름다운 디자인 언어들을 마치 자신의 천재적인 통찰력과 뛰어난 감각의 산물인 것처럼 천연덕스럽게 포장했다. 나오미는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르는 뜨거운 분노와 참을 수 없는 모멸감을 간신히 억누르며 그의 역겹고도 추악한 위선적인 연극을 차가운 눈빛으로 멀치아 지켜보았다. 옆자리에 앉은 박선영 팀장은 굳게 다문 입술로 나오미의 떨리는 손을 가만히 하지만 강하게 잡아주었다. 그녀의 따뜻한 온기가 나오미에게 작은 위로와 함께 큰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강세연의 파렴치한 거짓 발표가 거의 끝나갈 무렵 그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의기양양하게 넘기며 말했다. 이상으로 미래그룹의 새로운 성공 신화를 창조하고 글로벌 뷰티 시장의 판도를 뒤바꿀 혁신적이고 압도적인 브랜드 전략과 환상적인 크리에이티브 컨셉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해주십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듯한 오만함과 거만함이 가득 배어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미래그룹의 창업주이자 재계의 거목으로 불리는 최태준 회장이 앞자리에 앉아 있다가 나직하지만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무게감과 카리스마가 실린 목소리로 첫 번째 질문을 던졌다. 강 실장, 오늘 발표 정말 인상 깊게 잘 들었소이다. 이번에 제안한 새로운 브랜드 컨셉, 특히 자연과의 공존을 강조하는 그 디자인 철학이 아주 독창적이고 깊이가 있어서 마음에 드는구려. 그런데 한 가지 개인적으로 정말 궁금한 점이 있소이다. 이토록 새롭고 심오한 아이디어를 처음으로 구상하고 또 그것을 이렇게까지 구체적이고 매력적인 형태로 발전시킨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 과연 누구인지, 그리고 그 과정이 어떠했는지에 대해 좀 더 자세하고 솔직한 이야기를 듣고 싶소만. 강세연은 예상치 못한 최 회장의 날카로운 질문에 순간적으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곧바로 특유의 능글맞고 여유로운 미소를 얼굴에 띄우며 태연하게 대답했다. 네, 최태준 회장님. 물론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질문을 해주셔서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이번 미래그룹 프로젝트의 초기 아이디어 구상 단계에서부터 최종적인 디자인 전략 수립과 구체적인 시안 제작에 이르기까지 모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과정들은 제가 이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로서 밤낮 없이 홀로 고뇌하고 연구한 값진 결과물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우리 팀원들의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도움도 적지 않았습니다만 프로젝트의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영감과 최종적인 크리에이티브의 완성은
전적으로 제 머릿속에서 나왔다고 자신있게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이나 거리낌도 없는 듯 오히려 넘치는 자신감과 자부심마저 느껴졌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던 박선영 팀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떨리지만 단호하고 분명한 목소리로 강세연의 말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외쳤다. 잠깐만요, 강세연 실장님. 지금 하신 그 말씀은 명백한 거짓이자 심각한 기만입니다. 지금 강 실장님께서 마치 자신의 독창적인 아이디어인 것처럼 태연하게 발표하신 그 모든 내용의 핵심 아이디어와 대부분의 초기 디자인 시안들, 그리고 이 프로젝트의 성공을 이끈 결정적인 영감들은 바로 여기 있는 저희 팀의 김나오미 디자이너가 밤낮 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피와 땀으로 창조해낸 소중한 결과물입니다. 박 팀장의 폭탄 선언과 함께 컨퍼런스룸 안의 모든 시선이 일제히 그녀와 그 옆에 앉아있던 나오미에게로 집중되었다. 강세연의 얼굴은 순간적으로 싸늘하게 굳어버렸고 그의 두 눈에서는 마치 먹이를 빼앗긴 맹수처럼 이글거리는 분노와 섬뜩한 살기마저 느껴졌다. 크리에이트 서울의 허 대표는 이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에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안절부절 못하며 어쩔 줄 몰라 했다. 나오미는 깊게 심호흡을 한번 내쉬고 아직도 가늘게 떨리고 있는 다리에 애써 힘을 주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차분하면서도 그 어떤 목소리보다 단단하고 설득력 있는 목소리가 숨막히는 정적을 깨고 컨퍼런스룸 전체를 가득 메우기 시작했다. 네, 박선영 팀장님 말씀이 모두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들을 이 자리에서 하나씩 모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는 미리 준비해온 작은 USB 메모리 스틱을 스크린 화면을 제어하는 프레젠테이션용 노트북에 침착하게 연결했다. 잠시 후 첫 번째 화면에는 몇 주 전 팀 내부 회의 석상에서 강세연이 나오미의 초기 아이디어 스케치를 처음 보고 난 후 오, 김나오미 씨 아이디어 아주 신선하고 흥미로운데? 내가 이 컨셉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발전시켜서 직접 클라이언트 설득해 볼 테니까 나오미 씨는 당분간 다른 서포트 업무 좀 맡아주고 프로젝트에서는 잠시 빠져 있도록 해요. 라고 말하는 장면이 담긴 음성 파일이 당시 회의록 전문과 함께 선명하게 재생되었다.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모든 팀원들이 듣고 있었던 그 음성 파일은 그의 파렴치한 거짓말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너무나도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였다. 이어서 스크린에는 나오미가 이번 미래그룹 프로젝트의 아이디어를 처음 스케치했던 날짜와 시간이 정확히 찍힌 그녀의 개인 작업 노트 사진부터 시작하여 컨셉을 구체화하고 다양한 디자인 시안들을 발전시켜온 모든 창작 과정들이 타임스탬프가 찍힌 수많은 작업 파일들과 함께 시간 순서대로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그녀가 밤을 지새우며 손으로 직접 그렸던 수백 장의 러프한 아이디어 스케치들, 다양한 친환경 소재와 한국 전통의 아름다운 색감을 조합하며 수없이 반복했던 프로토타입 제작 과정들, 그리고 마침내 최종적인 디자인 시안으로 완성되기까지 그녀가 쏟아부었던 섬세하고도 치열했던 디테일 수정 과정들이 마치 한 편의 다큐멘터리 영화처럼 생생하게 화면을 가득 채웠다. 누가 보더라도 그것은 그녀의 뜨거운 열정과 처절한 노력, 그리고 천재적인 영감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그 누구도 감히 부정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들의 향연이었다. 다음 화면에는 더욱더 충격적이고 경악스러운 내용이 담겨 있었다. 얼마 전 회사 내부 직원들만 사용하는 익명 게시판인 블라인드에 올라와 나오미에게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와 모멸감을 안겨주었던, 그녀를 악의적으로 비방하고 그녀의 외모와 인종을 조롱했던 바로 그 문제의 게시글. 그리고 그 글이 작성된 컴퓨터의 IP 주소가 바로 강세연 실장의 개인 노트북 IP 주소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공인된 디지털 포렌식 업체의 분석 결과 보고서가 법적 효력을 가진 공증 문서와 함께 화면 가득 선명하게 떠올랐다. 강세연은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얼굴이 백지장보다 더 하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마치 마네킹처럼 그 자리에 얼어붙어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그의 넓은 이마에는 굵은 식은땀이 비오듯 송골송골 맺혀 턱 밑으로 뚝뚝 떨어져 내렸다.
그의 그토록 자신만만하고 오만했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공포와 절망 그리고 수치심으로 일그러진 추악한 민낯만이 남아 있었다. 컨퍼런스룸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미래 그룹의 임원들은 하나같이 믿을 수 없다는 듯 경악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으로 강세연을 맹렬하게 쏘아보았고, 크리에이트 서울의 허 대표는 당장이라도 땅속으로 꺼져 숨고 싶은 듯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어쩔 줄을 몰라 하며 괴로운 신음소리만 내뱉고 있었다. 다른 임원들과 팀장들 역시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여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몇몇 젊은 직원들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돌리거나 혹은 이 믿기 힘든 충격적인 장면을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에 몰래 담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였다. 컨퍼런스룸 맨 뒤쪽 구석 자리에 앉아있던 크리에이트 서울의 젊은 인턴 사원 하나가 잔뜩 상기된 얼굴로 떨리는 손을 애써 진정시키며 자신의 스마트폰을 빠르게 조작하고 있었다. 그는 이 모든 충격적인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빠짐없이 동영상으로 녹화하고 있었고, 이제 그 영상을 국내 최대 규모의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의 실시간 라이브 스트리밍 채널을 통해 송출하기 시작했다. 영상의 제목은 더욱 자극적이고 선정적이었다. 충격 실시간 독점 생중계, C그룹 경제 IT 현장 국내 최고 D디자인 에이전시 S모 실장의 파렴치한 아이디어 도용 및 인격 모독 갑질 만행 현장 전격 대공개.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그 영상은 업로드된 지 불과 몇 분 만에 수십만 건의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하며 삽시간에 인터넷 전체와 각종 소셜미디어 플랫폼으로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실시간 채팅창과 댓글창은 그야말로 전쟁터를 방불케 할 정도로 분노한 네티즌들의 격앙된 목소리로 폭발했다. 와, 저 강핵현이라는 인간 말종 새끼 진짜 천하의 개쓰레기네. 김나오미 디자이너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끝까지 힘내세요. 저희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미래그룹, 저런 양심도 없는 파렴치한 회사랑 절대로 계약하면 안 됩니다. 당장 계약 파기하고 손해배상 청구하세요. C그룹, 크리에이트 서울인가. 당장 불매운동 시작합시다. 저런 회사는 대한민국에서 반드시 망해야 정신 차립니다. 저런 아이디어 도둑의 인격 파탄자 강섹스 같은 놈은 두 번 다시 이 업계에 발도 못 붙이도록 영원히 퇴출시켜야 합니다. 신상 공개하고 사회적으로 매장시켜야 해요. 분노한 네티즌들의 성난 목소리가 온라인 세상을 삽시간에 뒤덮었다. 강세현, 아이디어 도둑놈, 김나오미 디자이너 응원합니다. 미래그룹 정신차려, 크리에이트 서울 불매운동과 같은 날카롭고 직설적인 비판과 응원의 해시태그들이 국내 주요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순위 상위권을 삽시간에 장악했다. 그야말로 전 국민적인 공분이 들끓기 시작한 것이다. 결국 이 모든 상황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미래그룹의 최태준 회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마치 사자후처럼 우렁찬 목소리로 테이블을 내리치며 소리쳤다. 이게 도대체 무슨 해괴망측한 경우요. 신성한 비즈니스 경쟁의 장에서 어찌 이토록 비윤리적이고 파렴치하며 추악한 작태를 벌일 수가 있단 말이오. 우리 미래그룹은 단 한순간도 단 한치의 타협도 없이 크리에이트 서울과 같은 부도덕하고 신뢰할 수 없는 회사와는 절대로 함께할 수 없음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선언하오. 크리에이트 서울과의 모든 계약 관련 논의는 지금 이 시간부로 전면 중단하고 백지화하겠소. 그리고 강세현 실장, 당신은 당신이 저지른 모든 죄악에 대해 반드시 법에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시오. 최태준 회장의 단호하고도 추상 같은 선언과 함께 이날의 최종 프레젠테이션은 그야말로 최악의 파국으로 막을 내렸다. 크리에이트 서울의 허 대표는 미래그룹의 임원들 앞에서 차마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연신 머리를 조아리며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다음 날 크리에이트 서울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기 시작했고 회사는 창사 이래 가장 심각하고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날 저녁 크리에이트 서울 본사에선 밤늦게까지 긴급 확대 임원회의가 소집되었다. 강세현은 그 어떤 구차한 변명이나 책임 회피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고 결국 모든 혐의를 시인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회의가 끝나자마자 모든 직위에서 즉시 해제되었고
회사로부터는 명예훼손, 업무방해, 영업비밀 침해, 그리고 아이디어 도용 등으로 인한 수십억 원대의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었다. 한때 업계 최고의 스타 디자이너로 불리며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그의 모든 커리어는 그렇게 한순간에 처참한 잿더미로 변해버렸고, 그는 그토록 경멸하고 무시했던 나오미의 발밑으로 추락하여 업계에서 영원히 퇴출당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다. 그가 그토록 광적으로 집착하고 자랑했던 완벽한 외모와 화려한 명성, 그리고 막강한 부와 권력은 마치 한여름밤의 꿈처럼 허무하게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다. 반면 김나오미는 자신의 뛰어난 실력과 불굴의 용기를 온 세상에 당당하게 증명해냈다. 미래그룹은 크리에이트 서울과의 모든 계약 관계는 즉시 파기했지만 김나오미 개인의 천재적인 능력과 혁신적인 아이디어, 그리고 그녀의 정직하고 용기 있는 태도는 매우 높이 평가하여 그녀에게 아예 새로운 합작법인 디자인 스튜디오를 함께 설립하여 해당 미래그룹의 신규 브랜드 런칭 프로젝트 전체를 총괄하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맡아줄 것을 업계에서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파격적인 조건으로 정식 제안했다. 나오미는 잠시 깊은 고민에 빠졌지만 자신을 끝까지 믿고 지지해준 박선영 팀장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환경에서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쳐 보이기 위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로 용감하게 결심했다. 그녀의 극적인 성공 스토리는 국내외 여러 유력 언론 매체들을 통해 연일 대서특필되었고, 그녀는 불의와 편견에 굴하지 않고 맞서 싸운 용기 있는 디자이너이자 수많은 역경을 극복하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낸 살아있는 희망의 아이콘으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되었다. 특히 그녀처럼 외모나 출신 배경, 혹은 성별이나 인종 때문에 부당한 차별과 억압을 겪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녀의 이야기는 깊은 감동과 함께 커다란 용기와 희망을 안겨주었다. 이 충격적인 사건 이후 크리에이트 서울 내부에서도 그야말로 지각 변동에 가까운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휘몰아쳤다. 회사는 공식 홈페이지와 주요 언론 매체를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심 어린 사과문을 발표하고 투명하고 공정하며 서로 존중하는 건강한 기업 문화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굳게 약속했다. 사내 윤리 강령이 대대적으로 강화되었고, 외모나 배경 혹은 학연이나 지연이 아닌 오직 개인의 능력과 객관적인 성과만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시스템이 새롭게 도입되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직원들, 개개인의 인식 속에 일어났다. 더 이상 외모나 출신 배경으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평가하는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으려 노력했고, 교묘한 사내 정치나 부당한 방법을 통해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려는 이기적인 시도는 회사 내에서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는 분위기가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다. 과거 나오미의 고통을 애써 외면하거나 심지어 은근히 동조하며 반했던 일부 동료들은 진심으로 그녀에게 다가와 눈물로 지난날의 잘못을 사과했고, 이후 그녀의 가장 든든하고 열렬한 지지자가 되어주었다. 특히 한때 강세연의 눈치를 보며 나오미를 멀리했던 이지은 대리는 그녀에게 다가와 떨리는 목소리로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나오미 씨,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그때 나오미 씨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비겁하게 외면했던 것, 평생 후회할 거예요. 그리고 나오미 씨는 정말 멋있고 위대한 사람이에요.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롤모델이 되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나오미는 그런 지은의 떨리는 두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그 누구보다 환하고 아름다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괜찮아요, 지은 씨. 이제라도 이렇게 저에게 진심을 나눠줘서 정말 고마워요. 우리 앞으로 좋은 동료로서 그리고 좋은 친구로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함께 성장해 나가요. 그로부터 몇 달 후 나오미는 미래그룹과의 합작으로 새롭게 설립된 디자인 스튜디오 앤미의 대표이사이자 총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되어 눈부신 활약을 펼치고 있었다. 그녀의 스튜디오에는 국적과 배경, 성별과 나이, 그리고 외모와 개성을 불문하고 오직 뜨거운 열정과 뛰어난 실력만을 가진 젊고 재능 있는 디자이너들이 전 세계 각지에서 구름처럼 모여들었고, 그들은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격려하며 그 어떤 곳에서도 상상할 수 없었던
자유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마음껏 펼쳐나가고 있었다. 나오미는 더 이상 사람들의 불편하고 무례한 시선에 위축되거나 불필요한 상처를 받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언제나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건강한 미소가 가득했고, 그녀의 따뜻하고 포용력 있는 리더십과 긍정적인 에너지는 스튜디오 전체에 늘 생동감 넘치고 활기찬 분위기를 불어넣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해질 엿, 나오미는 자신의 스튜디오 한쪽 벽면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붉고 아름다운 노을빛으로 찬란하게 물들어가는 광활한 서울의 하늘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여전히 이 넓은 세상 그 어디에나 수많은 편견과 차별의 두껍고 높은 벽들이 존재하겠지만,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것들을 두려워하거나 피하려 하지 않았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여전히 그녀가 가장 힘들었던 시절부터 늘 함께했던 스테이그마라는 짧지만 강렬한 문구가 선명하게 새겨진 작은 나무 액자가 따스한 저녁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반짝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액자 바로 옆에는 이제는 크리에이트 서울을 떠나 나오미의 스튜디오에 부사장으로 합류하여 그녀의 가장 든든한 사업 파트너이자 인생의 동반자가 된 박선영 이사와, 역시 나오미를 따라 새로운 도전을 선택하여 디자인팀의 핵심 팀장이 된 이지은 팀장이 환하게 웃으며 함께 찍은 다정한 사진이 자랑스럽게 놓여 있었다. 나오미는 입가에 잔잔하면서도 깊은 여운이 남는 아름다운 미소를 가만히 머금었다. 존중은 결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쟁취하고 만들어가는 것이며, 때로는 그 험난하고 외롭기 그지없는 여정이 결국에는 이 세상을 아주 조금씩, 하지만 분명하고 확실하게 더 아름답고 정의로운 곳으로 이끌어갈 수도 있다는 소중한 진리를 그녀는 이제 온 마음과 영혼으로 굳게 믿고 있었다. 그녀의 위대한 도전은 결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 막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욱더 찬란하고 위대한 빛을 향한 그녀의 진짜 두 번째 인생 이야기가 새롭게 시작되고 있는 것이었다. 그녀는 가슴 벅찬 희망으로 깊게 숨을 들이쉬고 책상 위에 놓인 미래그룹과의 두 번째 콜라보레이션 프로젝트 기획안을 향해 다시 한번 힘차고 열정적으로 펜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밝고 총명하게 빛나고 있었다.